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어떤 자리에서는 존중받고 어떤 자리에서는 쉽게 무시당할까?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 질문의 답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돈도 권력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불편한 진실을 말할 줄 아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죠. 침묵은 때로 예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우는 행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을 아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장난감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마음을 숨기는 사람은 결국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은 처음엔 거칠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심을 숨기지 않는 태도에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착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용기에서 옵니다. 그 용기는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 자신을 외롭게 하지만 결국 그 진심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인상을 남깁니다. 나는 평생 일하면서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세상은 좋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신념을 지키는 사람, 불편한 말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은 끝내 존중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존중과 무시는 단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재산도 지식도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인생의 무게를 갈라놓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히 말해서 분위기를 망치느니 그냥 참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관계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작은 불편을 피하려는 순간 큰 손실이 시작된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구조적 법칙입니다. 벽돌 한 줄이 비뚤어지면 그 위에 아무리 멋진 건물을 쌓아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람 사이도 같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오해, 작은 불만이 쌓입니다. 그걸 이번만 넘어가자고 덮어두면 언젠가 한순간의 폭발로 모든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나는 사업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꾼이 실수를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그 작은 틈이 나중엔 전체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습니다. 불편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회사를 살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침묵이 관계를 지켜준다고 웃으며 넘어가는 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침묵은 신뢰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당신이 잘못해도 나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부터 상대는 당신을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미묘한 시선의 변화가 바로 존중의 붕괴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거래 자리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조건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합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짓으로 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좋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솔직한 사람에게서 옵니다. 불편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관계를 위해 진실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불편을 삼키는 침묵은 결국 큰 파열로 돌아옵니다. 관계는 갈등을 피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면 어쩌지? 그래서 결국 입을 다물고 마음속에만 쌓아둡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썩는다. 진심을 숨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편한 말을 하되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협상과 인간관계를 겪으며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실을 먼저 말하라. 감정이 아니라 눈으로 본 사실부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격이 아니라 관찰로 들립니다. 둘째, 영향을 설명하라. 이게 반복되면 팀 전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왜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감정보다는 결과를 말할 때 상대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셋째, 요청으로 마무리하라. 앞으로는 이 부분을 미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마무리하면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조율이 됩니다. 이 3가지 단계를 지키면 당신은 불편함을 비난이 아닌 책임의 언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방식을 현장에서 수없이 써왔습니다. 분위기가 한순간 싸늘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 뒤에는 늘 신뢰가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결국 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말하면 다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존중은 착한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에서 옵니다. 정확한 말이란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피하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그 단호함이야말로 관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칼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감정을 담으면 상처가 되지만 책임을 담으면 신뢰가 됩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엽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협상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늘 2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 생각을 감추는 사람, 또 하나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침묵한 사람은 잊혔고 솔직한 사람은 존중받았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남은 무기는 단 하나, 태도였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 순간 상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싫은 소리를 하면 관계가 끊긴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싫은 소리 한 번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 때문에 신뢰가 깊어집니다. 불편을 회피한 관계일수록 겉으로만 단단해 보일 뿐 내부는 이미 썩기 시작합니다. 협상장에서 존중을 얻는 법은 단순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다리를 남겨라. 상대에게 틀렸다고 말하되 당신과 다시 일하고 싶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 나는 이런 말을 자주 썼습니다. 이번 조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엔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싸늘한 공기를 신뢰의 온도로 바꿉니다. 존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생깁니다. 거래의 성공이 아니라 태도의 진실함에서 피어납니다.
나는 회의실을 나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말에는 책임이 있었는가? 책임 없는 말은 아무리 부드러워도 가볍게 들립니다. 하지만 책임이 실린 단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도 상대의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책임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손해로 돌아오지만 그 손해가 결국 신뢰로 바뀝니다.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거래로 얻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쌓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편함 속에서도 원칙을 지킬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대부분은 둥글게 깎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 맞는 돌만이 다리를 이룬다. 모난 돌이 없다면 세상은 결코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없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선소를 세운다 했을 때는 미쳤다는 말을 들었고 자동차 회사를 만든다 했을 때는 허황된 꿈이라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난이 없는 길은 도전이 없는 길이다. 사람들은 무난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늘 웃으며 고개 숙이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 부를 뿐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존중은 무난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모험에서 옵니다. 비난을 감수하고 때로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 용기 속에서만 진짜 신뢰가 자라납니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을 피하려 하지 마라. 비난은 네가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세상이 조용할 때는 너 역시 멈춰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말이 아프더라도 그 소리를 견디면 언젠가 그 비난이 박수로 바뀐다. 실패는 한순간의 상처지만 도전을 포기한 침묵은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한 번도 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견디는 사람만이 결국 존중을 얻는다. 기억하십시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틀리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그것이 존중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갈등을 피하며 언제나 미소를 짓는 사람. 하지만 나는 평생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착함만으로는 존중을 얻을 수 없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칭찬하지만 정말로 존중하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일꾼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이 생겼을 때 남 탓부터 하는 사람은 그 순간 이미 신뢰를 잃는다. 내 이름을 걸고 진행한 일이라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책임을 져야 했다. 비난이 쏟아져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은 말뿐이 아니다. 책임지는 사람이다. 책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때로 외로움으로, 때로 손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만이 사람들로부터 진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결과를 떠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는 착함은 결국 공허합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화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 늘 부드럽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책임의 그림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단 한 문장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무시당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처음엔 비난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존중받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책임지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존중을 살 수 없다. 돈은 잠시의 관심을 살 수 있을 뿐, 진심에서 우러난 존중은 오직 가치를 지킬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나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제때 챙겨주기 위해 밤새 계산서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들의 몫을 먼저 줬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늘 빚에 쫓겼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돈보다 약속을 지킨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엔 돈은 많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은 공허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돈을 가치보다 앞선다는 것.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존중받는 사람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고 사람의 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종종 돈이 있으면 존중도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돈으로는 품격을 만들 수 없습니다. 품격은 신념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그 어떤 부도 허망하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 돈을 움직이는 신념과 가치가 바로 사람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숫자지만 존중은 태도입니다. 계산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신념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머리로 계산한 사람보다 가슴으로 약속을 지킨 사람을 존중합니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존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밖에서는 인사 잘하고 말도 곱게 하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무뚝뚝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밖에서는 존중받는 척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무시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나는 새벽마다 소를 몰고 나가고 밤늦게까지 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잃지 않으려 한 건 단 하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더라도 가족만큼은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집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인간의 마지막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존중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 안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번듯한 위치에 있으면서 가정에서는 무책임하고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워졌고 결국은 존중도 사랑도 잃었습니다. 존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 배우자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전하는 마음,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 그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존중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오래 존중받지 못한다. 집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결국 가장 가까운 약속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약속이 쌓여 인생 전체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두려움을 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시작할 때도, 기술이 없어 도전할 때도 매일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끌어안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두려워도 물러서지 않는구나. 그 인식이 바로 존중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강한 척하는 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 즉 진짜 용기를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 작은 일이라도 두려움을 느낀 순간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는 것, 그 단 한 걸음이 당신의 존중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무시가 따라오고 두려움을 넘어가면 존중이 따라온다. 두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성장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피한 사람은 평생 제자리지만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지 않는 태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비난도 견디고 좌절도 견디며 끝내 존중을 얻습니다. 존중은 두려움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서 온다. 그 단순한 진리가 인생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돌이켜보면 존중은 언제나 바깥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존중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나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상사의 평가,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부의 존중을 모아도 내 안에 존중이 없으면 그 모든 건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나는 평생 일하며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생각을 숨기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굴에, 말에, 행동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본능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묻는 것,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불편을 피하지 않으며 작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그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네가 너를 존중해라. 그건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서 드러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고 남의 시선보다 자기 신념을 우선한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와 용기의 대가로 얻는 것이다. 착하기만 한 사람은 결국 잊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오래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라.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결국 그런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히 웃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을 존중해온 사람입니다. 그 존중이야말로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는 마지막 이름입니다. 불편을 마주할 용기, 그것이 존중의 시작이다. 정주영 철학에서 배우는 인생의 법칙,